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감 학원에 관한 피해 사례 조사 분석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성감학원 사건 개요, 피해 사례 접수 현황, 조사 분석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감학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에서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 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불황화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동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1982년까지 40년간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 유린이 자행된 곳이었습니다. 안산시 성감동에 위치했던 성감학원은 현재는 경기창작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경기창작센터에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입소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사례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이전에는 경기도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회원 49명만 피해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센터 설치 이후에는 91명이 추가 접수하여 현재 총 140명의 성감학원 입사자의 피해 사례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사례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연구원이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피해 사례 객관식 설문지를 개발하고 둘째 피해자 개별 설문조사, 세 번째 관련 문의 및 현장 조사, 네 번째 피해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감학원 진실규명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의 세부 검토를 하여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 주소 불명자, 단순 전화 접수자를 제외한 성감학원 입소자들이며 이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입소자들의 입소 전 거주지는 인천 33%, 서울 30%, 경기도 29% 순으로 총 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63세이며 이분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세에서 13세 사이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소 전 동거인을 조사한 결과 형제자매 56%, 부모 42%, 조부모 16%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같이 생활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소 경위는 경찰 및 공무원에게 끌려간 경우가 각각 39%와 22%로 총 61%입니다.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은 연고지가 명확한 아이들까지 수집하는 등 성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의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입소되었습니다. 입소자 수집 장소는 29%가 거리에서 28%가 고아원 등 시설에서 수집 전원 조치되었으며 거리에 있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감학원에 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입소 당시 90%가 성감학원에 강제로 입소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88%를 차지하는 등 입소 동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소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2년 및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평균 입소 기간은 4.1년이었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57%가 언어적 협박을, 54%가 구타, 신체 강박 49%, 욕설 46%로 다바했으며 언어를 통한 협박이나 신체 압박 등 입소 과정에서 강제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판넬 1에 나와 있듯이 주요 강해 행위는 기압이나 구타행위였으며 각각 93%로 조사되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강간을 직접 당한 경우도 각각 48%와 33%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적인 학대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기에 겪은 이 같은 폭력은 퇴소 후에도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강제 노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 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 7일 모두 노역에 참여한 경우가 53%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역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출과 전화 통화는 응답자 전원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원 생활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고 성감학원이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6%가 사망자 목격 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 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51%에 달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성감학원 입소자가 아동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충격적 사항은 각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트라우마로 지속된다는 것을 피해자 설문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거 피해 사례가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중퇴 48%, 졸업 19%, 무학 17%로 총 84%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퇴소 후 학교 진학 여부를 묻는 질문에 76%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답변을 미뤄볼 때 학령기 성감학원 입소가 교육 단절과 부재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수 응답 질문인 퇴소 후 가졌던 직업에 관해서는 구두닦기 35명, 머슴 16명, 넝마주의 9명, 구걸 9명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과 고된 직업군에 지속하여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전체 응답자의 37%이며 전국 평균 4.04%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성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서 유년 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성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감학원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는 1962년 개정헌법과 1972년 개정헌법 모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아동 청소년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훈련과 정부 대책에 의한 불황아동의 강제적인 수집, 격리, 수용 등은 당시 헌법에서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1924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부터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모든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성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감학원 피해 사례 조사 분석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